안녕하세요, 라펙터의 나인석입니다. 저는 오늘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시승합니다. 이 차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많아요. 토레스가 드디어 이제 풀 라인업이 완성이 되는데 전기차, 엔진차, 그리고 하이브리드까지. 그래서 사실 무쏘 EV도 만약에 토레스 라인업에 들어왔으면 픽업까지 아우르는 정말 풀 라인업이 됐을 텐데 그건 조금 아쉽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파워트레인에 관한 한 이제 완전히 풀 라인업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젠 디젤은 없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BYD의 DMI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 기술에 기반을 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우리나라에 두 번째 들어오는데 그랑콜레오스에 이어서 이 차가 얼마나 괜찮을 것인가도 첫 번째 질문이지만, 두 번째는 우리나라 하이브리드 기술과 중국의 하이브리드 기술의 우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도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겹쳐 있는 차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시승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외관 디자인에서는 특별하게 달라졌다라고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사실 그 부분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쉬울 수도 있는데, 이제는 내연기관 모델을 아예 하이브리드로 대체할 수도 있겠다는 그러한 확신이 들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밖에서 봤을 때는 이 차가 20인치 휠까지 제공이 되는 차인데 이 시승차를 다 18인치로 꾸몄다는 거, 이 부분이 저는 사실은 그냥 하다 보니 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어떤 의도된 연출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18인치가 오히려 17인치보다도 연비가 좋아요. 게다가 18인치는 당연히 승차감은 좋을 거 아니에요. 전에 토레스 내연기관차도 그랬고 EVX도 사실은 승차감이 좀 거칠다는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착안을 한 게 아닌가. 사실은 지금 T7 상위 트림에도 18인치 휠이 적용됩니다. 20인치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18인치가 메인스트림으로 자리를 잡게 어쩌면 그렇게 기획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 기획이 맞아떨어지면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왔던 토레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저렇게 루프가 뒤쪽으로 가면서 올라가 있는 모양도 인상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고요. 이게 액티언에서는 없어졌지만, 그리고 이제 태극의 8괴를 연상시키는 이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도 그렇고,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 하우스처럼 보여지는 이 뒤쪽에 이 뭐라 그러냐, 거북이 등껍질, 이런 부분도 그대로고요. 겉에서 봤을 때 차이는 이렇게 KGM 밑에 하이브리드. KGM 밑에 하이브리드가 뭘까? 차라리 KGM을 여기다 붙이고 토레스하고 하이브리드를 여기다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자,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 맞아, 바보. 여기 있지? 이 차는. 맞아, 이 손잡이를 놔두고 왜 딴 데를 찾았을까요? 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들어가면 당연히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 배터리가 공간을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 자, 이렇게 들어보면은 보입니다. 보세요.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8kWh가 조금 넘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죠. 이 하이브리드용 고전압 배터리가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보통 우리가 BYD 시스템이라 그러면은 LFP 배터리를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NCM입니다. 되게 독특하죠? 자, 요렇게 보시면은 이 제원이 그대로 다 보이죠? 5.2Ah, 353V, 그리고 1.83kWh. 요렇게 돼 있고요. 배터리가 BYD 거가 아니네요. 네,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배터리는 선호다, 신왕다의 배터리입니다. 요즘에 중국에서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많이 사용하는 NCM 배터리 회사입니다. 지리 계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볼보차들, 그리고 EX30,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그랑콜레오스도 이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이 회사의 배터리를요. 자,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BYD 건데 배터리는 또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엔진룸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엔진룸이, 이 가스 스트러 좋다. 와, 이 엔진룸이 거의 다 완전히 덮여 있어요. 이거는 뭐 열어서 볼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다 볼팅으로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엔진 오일 체크할 수 있는 구멍, 요런 거, 이걸 브레이크에 점검하는 곳이죠. 이런 식으로 서비스 윈도우만 적용이 되어 있을 뿐 사실은 파워트레인은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 자체도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1.5 터보 엔진하고는 계열이 다른 엔진이라고 합니다. 뭐 엔진의 쇳덩어리까지 완전히 다른지는 제가 따로 확인을 해서 자막 처리를 해 드릴게요. 하지만 보면은 이 엔진이 보통 우리가 보면은 하이브리드 전용 고효율 엔진들이 뭐 애킨슨 사이클 엔진들이 많은데, 이 엔진은 밀러 사이클입니다. 두 엔진 다 이제 그 압축 그 팽창의 최적 효율을 더 높여 가지고 사실 열 효율을 높인다는 데에선 똑같습니다. 출력은 조금 손해를 보지만 효율은 높아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이 듀얼 모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경우에는 사실 모터가 더 메인이잖아요. 모터가 177마력인데 엔진이 150마력. 토크도 엔진은 22kg 정도 되는데 모터는 30kg. 그래서 이 차는 모터가 메인이고 엔진이 보조적이다. 그래서 듀얼 모터 중에 하나는 모터가 구동, 그리고 두 번째 모터는 발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가면은 시리얼 하이브리드까지도 갈 수 있는 직렬 하이브리드죠. 직렬 하이브리드는 주행거리 연장형 하이브리드도 직렬 하이브리드의 확장판입니다. 그런 것까지 갈 수 있고요. 자, 근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KGM의 듀얼 모터 하이브리드가 BYD의 DMI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데, BYD 시스템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예요. 근데 이 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배터리의 특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배터리가 BYD가 사용을 하는 블레이드 배터리 기반의 PHEV용 배터리가 아니고 그 다른 업체 서노다에서 공급을 하는 이제 NCM 배터리로 대체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BMS라든지 PE 쪽의 특성은 완전히 새롭게 캘리브레이션 됐었을 겁니다. 됐어야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뒷자리에 앉았어요. 이 뒷자리에서 보면 이 가운데 센터 터널이 살짝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내연기관차의 특성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루프 공간이 아주 널널한 거, 이거는 아주 좋아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루프 공간이 널널하죠. 그리고 등받이 리클라이닝 각도는 조절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 시트하고 제가 앉아있는 시트하고 조절이 다르게 돼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시트가 상당히 편안합니다. 시트가 리클라이닝 각도가 여유로운 거 좋고요. 그리고 이 발 공간, 제가 지금 앉아 있었던 이 조수석 시트를 뒤로 많이 밀어놨는데, 자, 한번 앞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네, 지금 보면은 다리 공간 아주 충분하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트렁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서는 전혀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시보드 쪽에도 큰 차이는 없고요. 이 UI가 새롭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UI가 바뀐 거는 좋은데 저는 아쉬운 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이 비어있는 요 공간에 물리 버튼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지금 뭐 얘가 예를 들어서 저렇게 보면은 옆에 에어컨 조절 패널 따로 꺼내고, 이 뭐 내비게이션이 됐든 미디어 채널이 됐든 이런 걸 따로 꺼내고 하는데, 굳이 그러지 말고 여기에다가 에어컨하고 메인 메뉴 버튼이라도 따로 만들어주면, 공간 비었잖아요.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3인치짜리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해서 널널한 부분은 좋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쉬프트 레버도 이렇게 디지털식으로 짧은 거 달려 있는 거 이전하고 차이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내 공간 변화를 봤고요. 근데 하나 걸리는 게 있네. 이 백밀러 이거 프레임 좀 봐. 이 프레임 옛날 거잖아. 요즘은 이제 거의 프레임리스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 좀 업데이트 해주지.
아, 요 부분 이것도 전에 봤었죠? EVX에서. 자, 실내는 이렇습니다. 뭐 실내 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전에 비해서 뭐 특별하게 좋아진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라페타의 나윤석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안녕하세요, 초가쌤입니다. 와, 차 봤어요. 봤어요. 오늘은 토레스 하이브리드 봤어요. 네, 저 소개 안 해도 돼요. 자, 우리 올 때도 같이 타고 왔는데 지금 가면서는 마치 처음 타는 것처럼 그렇죠. 저는 연기를 하려는데 그 오글거려서 못 하겠어요. 자, 하여간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주는 느낌이 일반 소비자들한테 어떨까?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토레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브랜드가 이제 풀 라인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이제 업계 관계자 입장에서는 중국산 하이브리드 전동화 파워트레인의 기술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현대차를 추월해 버린 건 아닐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고 질문들이 막 이 메들리로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시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영 씨한테 좀 더 보편적인 관점의 의견을 듣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운전석에 타보셨지만 이제 조수석에 타보셨으니까, 네, 기대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머리 아픈 얘기 할게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면서 시승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렛츠 고! 고고. 고고! 싱. 자, 지금 현재 제가 시동을 켜놔가지고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조금 충전이 되기는 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배터리는 한 40%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제가 일로 가면 안 되는 건데 막 왔어요. 그래서 다시 엄한 짓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또 다시 돌려서 가야 되는데 우와, 와. 이야, 멋지다. 바보짓. 이게 이 NVH를 테스트하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아, 스티어링의 록투록을 테스트하는 거였어요. 지금 2.7톤 정도 됩니다. 잘못 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사실은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서영씨 안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이벤트가 있었어요. 네. 뭐였냐면은 제가 힘 자랑을 해가지고, 고장 내셨나요? 네, 밖에 이렇게 카메라를 달았는데 네. 떨어지지 않게 바짝 조인다고 네. 막 조였는데 그 천하무적이라고 하는 램 마운트가 부러져 버렸어요. 어머. 그래서 네. 본의 아니게 카메라를 실내에 하나밖에 못 달고 하나는 목에 차게 됐어요. 아니 어쩐지 저는 네. 이사님이 그러니까 뭔가 액세서리를 강한 거를 끼고 계시길래 갑자기 개목걸이를 하게 됐어요. 근데 화면 좋은데요? 와. 자, 그리고 밖에 카메라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이야. 자, 근데 저는 시승을 할 때 항상 처음에 바퀴가 구르면서 한 몇백 미터 동안의 구름 질감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차에서 느껴지는 첫인상이거든요. 근데 이 차 타면서 느끼는 거, 아까도 옆에 타고도 느꼈지만, 진짜 이전 토레스하고는 정말 다르다. 다른 차야. 너무 달라. 그래서 정말 와, 이거는 이제는 구름 질감이 이렇게 매끄럽고 기름져질 수가 있는지. 조수석에서도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저 아까 전에 이사님이 네. 제가 이제 출발하자마자 네. 바로 네. 좋아졌다. 오. 좋다 하셨는데 네. 왜 그러셨는지 정말 이해가 돼요. 진짜 다르네요. 특히 조수석에서 더 매끄러워요. 조수석이 더 매끄러운데요, 정말? 네, 왜냐면은 운전석에서는 그 푸트레스트에 발이 올라가 있고 페달에 발이 올라가 있고 네.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진동감이 네, 전달될 수 있는 이 포인트가 많아요. 근데 이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 그 의자 위에 걸터 앉아 있잖아. 그러니까요. 이쪽은 정말 매끄럽죠. 이게 이런 차가 아니었는데? 네. 이런 생각이 딱 드네요. 네. 그러니까 운전석에서도 확실히 매끄러워졌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이 격벽 구조에서 생기는 진동 자체가 사라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NVH를 얼마나 쳐발랐는지 진짜 그거는 좀 오버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매끄러워지고 그렇게 단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는 차가 이렇게 달라지면 사실 그건 돈 바른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진짜 마음 드셨구나 하는 게 투자하셨다.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맨홀 뚜껑 움푹움푹 파인 데 있잖아요. 네. 이런 데를 통과할 때 서스펜션이 딱딱하기만 하면 막 차가 치받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탄탄한 서스펜션인데 거칠지 않아요. 네. 지금 과속방지턱 넘을 때도 전혀 느낌이. 그쵸, 치받지 않죠. 얘는 조금 더 큰 건데 매끄러워. 그러니까 이거 진짜 토레스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부드러운 서스펜션이 아니라 매끄러운 구름질감이에요. 야, 이러면 이제 자꾸 과속방지턱 더 밟고 싶고 그러니까. 맨홀 뚜껑 더 밟고 싶어지는 거죠. 더 밟아야지. 이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보통 차를 타면 보통 이제 일상 시내에서 한 90% 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 만족감이 높아야 돼요. 근데 얜 그런 차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프로드 가는 차들 타다 보면은 네. 오프로드 가면 편한데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 차들 있잖아. 맞아요. 뭐 제이모 브랜드, 맞아요. 뭐 엘모 브랜드 이런 차들이 있는데 얘는 이제 이 KGM 이전에 쌍용 이 브랜드가 하는 거가 보면은 우리도 오프로드 잘 뛰어. 그 대신 시내에서 피곤해. 그랬었는데 얘는 그런 느낌이 없어.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얘로 오프로드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는 지금 앞바퀴 굴림밖에 없는데 이제 사륜구동이 어떻게 나올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해. 그러게요. 이런 질감이라면. 그건 무쏘 EV가 듀얼 모터가 나온다 그랬는데 아니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하여튼 지금 현재 보면은 기름이 얼마나 남았냐. 기름이 한 60% 남았고 그리고 배터리는 절반 정도 있는데 이 기름 가지고 500km 정도 갈 수 있다고 나와요. 네. 그러니까는 상당히 효율은 좋은 건데 지금 아까 우리가 제품 프레젠테이션을 봤을 때 이 차가 사실은 뭐 투싼이나 스포티지 경쟁차에 비해서는 연비가 살짝 낮다. 네. 근데 이 차가 큰 거를 사이즈를 대비하면 그걸 이해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요. 이런 시가지 주행 상황을 주로 할 때는 이 차가 전비가 더 좋을 거예요. 왜냐면 이 차는 모터가 177마력 네. 그리고 엔진이 150마력 그리고 특히 시내 가감속이 많을 때는 마력수보다 더 중요한 게 토크예요. 네. 근데 얘 모터가 토크가 30kg가 넘고 엔진 토크는 22kg 정도예요. 그럼 당연히 모터가 더 힘이 세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얘는 직병렬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가지 주행 속도에서는 무조건 모터가 다예요. 그때 전기차야. 전기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 하나 궁금증이 있다면 그거는 이 차의 1.83kW짜리 배터리를 전기 모드로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배터리 다르면 어쨌든 충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엔진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전비 하락 그 부분은 하나 궁금증으로 남는다. 네. 왜냐면 이 차가 사용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원래 BYD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쪽에서는 이제 그게 DMI라 그래서 듀얼 모터 인텔리전트라는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은 원래 PHEV용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넉넉한 배터리를 충전해 가지고서 와서 타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전기차처럼 다니는데 별로 제약이 없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 아니야. 하이브리드야. 그러면 엔진을 깨워야 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 빈도수가 올라가는 게 어떨까? 그 부분이 궁금증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달린 이 속도 영역에서는 엔진 깬 거 느꼈어요? 한 번도 못 느꼈어요. 안 깼어. 진짜 전기차네요. 그리고 정말 좋은 게 이 차가 지금 전기 모드로 달리다가도 어쨌든 전기를 아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생 제동을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터리가 안 줄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내에서 네. 얘가 속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때 정말 이 에너지를 잘 흡수하고 있구나. 야. 그게 이제 뭐 몇 %까지 흡수한다 이런 데이터는 없었는데 지금 보면은 상당히 배터리의 그 에너지 회수 효율이 높다라는 네. 것을 알 수 있어요. 연료를 풀로 채우면 네. 갈수 있는 한 8,900km는 쉽게 갈 것 같은데. 쉽게 갈 것 같은데 연비 운전을 하면은 1000km도 전 그러긴 싫어요. 그래요? 네, 저는 연비에 내 즐거움을 버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것도 또 맞네요. 네, 저는 그 EV3 타면서도 전비가 6km 이상으로 올라가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그럼 내가 차를 타는 거지 차가 나를 타나? 역시
역시 레이서. 아니야. 아니, 게으른 거야.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강병희 선수 같은 경우는 레이스도 잘해, 전비운전도 잘해. 뭐죠? 아니, 이건 모지가 아니고 좀 재수없는 거지. 병희야, 미안해. 군계이락. 뭐 하여튼, 우리 집 옛날에 양계장 했었는데, 군 개이락 하니까 갑자기. 아, 그래요? 저 치킨도 안 좋아해요. 하도 많이 먹어서. 어머나. 전 치킨 너무 좋아. 아, 정말? 네. 서영씨 먹을 땐 먹을게. 좋다. 서영씨 진짜 지금 조수석 느낌 진짜 좋죠? 저 진짜 좋아요. 저 사실 운전했잖아요. 운전했을 때보다 조수석이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더 좋고 네. 2열에 앉았을 때 어떤지 갑자기 막 궁금해지기도 그러면 하고요. 이따가 잠깐 네. 섰을 때 네, 2열로 한번 옮겨보세요. 2열로, 네, 옮겨서 옮겨볼게요. 느껴주면은 훨씬 더 좋은 풍성한 시승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어쩌자고 이런 골목길로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시승 코스를 다양하게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는 이 KGM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열일한다라고 칭찬. 칭찬. 때리는 거 아니겠죠? 수고가 많다. 근데 승차감 진짜 좋다. 그러니까요. 아 진짜 너무 많이 좋아졌어. 그래서 아까 네. 이건 오프 더 레코드인데 하면서 할 얘기 다 하죠. 유튜브니까. 네? 아까 그 KGM 관계자분한테 여쭤봤어요.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엄청나게 NVH 쪽에 발전이 있었던 것 같다. 네. 이거는 현재 있는 토레스 전기차 EVX하고 토레스 엔진차에도 빨리 캐리오버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맞아요. 오히려 이게 네. 기준이 돼야 돼요. 그쵸. 네. 그랬더니만, 그 차들은 페이스리프트 할 때 할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걔 페이스리프트 하면 얘가 구형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몰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몰라. 저는 알겠어라. 하여튼 그만큼 우리가 이 차가 정말 다른 차가 됐다 그러니까요.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좋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페이스리프트 된 차 미리 타보는 느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껍데기에서는 솔직히 달라진 거가 휠 모양 달라진 거, 뒤에 하이브리드 엠블렘 붙은 거, 그거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진짜 보면은 스텔스야.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이 차는 너무 욕심을 안 냈다. 그래서 마케터들은 작고 엔지니어만 일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 또 갈라치기 했네. 그러네. 자, 하여간 지금 실내에서는 솔직히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실내를 이제 스태틱 디스커버리를 하면서 여긴 넓은데 여기다가 물리 버튼 좀 넣어주지. 나 타이핑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거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진짜 물리 버튼은 비상등 하나 있고. 그러네요. 네.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고. 하여튼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요 메뉴 같은 경우 이게 스와이프 방식의 면적이 늘어났다 하던데. 그거는 거기가 아니고 네. 요 공조 시스템에서 요런데. 이런. 근데 이게 스와이프 할 때 면적이 늘어나는 자, 고장난 것 같은. 이제 이러다가 이제 꺾기 춤이 잘못해서 각기가 되는. 자, 일단 그럼 뭐 얘기 나온 김에 하죠 뭐. 네. 이 차가 지금 알파인에서 일본 사운드 엔지니어가 와서 튜닝을 해줬다고 하는 무려 6스피커 오디오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피커 4개나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6인데 네. 스피커 4개에다가 트위터 2개. 그러니까 요즘 보면 뭐 원래 브랜디드 사운드 시스템 같은 경우 뭐 스피커 13개, 뭐 17개. 24개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스피커 4개인데, 6개 트위터까지 해서. 그런데 이 정도라 그러면은 사실은 알파인 소리는 되게 찰랑찰랑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파인스러운데 베이스가 꽤 살아있는. 그런데 서브우퍼는 없는 사운드에서는 꽤 야무진 소리가 나요. 이거 소리 오래 들으면은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많이 듣진 않을게요. 나중에 따로 들을게요. 근데 하여튼 지금 현재 제가 들어봤을 때는 사운드는 되게 충실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즘 그 서라운드나 사운드 이펙트가 많은 쪽의 시스템은 아닌데 그것보다는 조금 우리 어렸을 때 파이오니어 69인치 가지고 막
이러고 듣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런 시절에 가까운 소리가 나긴 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리, 꽤 충실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 근데 10년만 좀 더 오지. 괜찮습니다. 괜찮다. 네. 근데 이제 6개 가지고 이 정도 내는 거는 잘했다고 하면서도 스피커 좀 더 쓰면 어떠냐. 그러게요. 그러니까 요즘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센터 스피커 하나 정도 있어서 조금 더 그 음장을 살려주는 그런 쪽에 어떤 튜닝이 있었으면 조금 더 돈 받고 팔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그러니까 듭니다. 62만 원인가를 추가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자, 이제 우리는 고속화도로에 들어왔습니다. 야. 자, 고속도로에 왔을 때 지금 제가 쭉 달리고 있는데 오케이. 엔진을 쓰고 있네요. 네. 근데 엔진이 켜졌는데도 엔진이 일을 많이 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사실 몰랐고 고속이 느껴져서 계기판 봤더니 EV가 꺼져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이 엔진 쪽에서 들어오는 진동이 스티어링 휠을 타고 조금 올라와요. 이제 그거로 알겠어요. 그렇지 뭐 이제 동력감이 변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보면은 파워트레인은 확실하게 모터 위주인데 그 모터가 일을 잘한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이브리드 차를 타면은 엔진이 일을 할 때하고 모터가 주로 일을 할 때가 차가 완전히 다른 차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차는 안 그래요. 와, 추월당했네. 조수석 승차감이 진짜 매끄럽죠. 너무 좋고 이렇게 큰 방지턱을 그러니까 사뿐하게 넘어지는 거. 이런 걸 보고 이제 버터 라이크 스무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버터 라이크 스무스하고 멜로우 옐로우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물컹거리는 거하고 매끄러운 건 다른 거니까. 진짜 빠다 발랐어. 기름칠했어. 자, 제가 이제 여기서는 조금 밟아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여기서부터 밟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풀드로틀인데요. 그러니까 풀드로틀에서는 그렇게 출력이 확 늘어나는 느낌이 안 나요. 그리고 풀드로틀을 하고서 한 2, 3초 지나니까 엔진이 용을 쓰기 시작을 해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 용을 쓰는데 엔진이 용을 쓴다 그래서 차가 출력이 확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차는 역시 모터가 메인이다. 모터가 메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차가 지금 KGM 쪽에서 그 합산 시스템 출력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얘기했었잖아요. 이유가 있는 것 같대. 이 시스템 출력이 그렇게 확 높지 않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합산했을 때 출력이 생각보다는 맞아요. 네. 그거는 현기차가 사용을 하고 있는 1.6 터보 하이브리드 쪽이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어떤 차를 타보면 네. B사의 차들이나 아하. 그런 스포티성을 가진 차를 네네네. 타보면 네. BMW. 그렇죠. 시속 100 이상의 네. 거의 초고속 상태로 진입을 했는데 계기판을 봐야지 느껴지고 맞아. 막상 느낌 체감 속도는 한 80?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속도감을 안 주는 차들. 안 주는 차. 근데 사실 지금 네. 타고 있는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네네. 속도감을 너무 줘요. 아까 이제 고속 상태로 갔을 네네네. 때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계기판의 숫자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좀 당황했거든요. 오케이. 이런 차이는 왜 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설계 실력 차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네. 이 차가 주로 운행할 상황을 어디를 전제로 해놓고 만들었느냐. 그래서 대부분의 독일 차들은 고속에서 속도감이 안 나요. 아우토반을 달려줘야 되는 게 맞아요. 일상이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독일에 살 때 네. 출퇴근할 때 60km를 달리는데 그 중에 45km가 아우토반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200을 꼭 한 번씩은 찍어. 아,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그 차들이 그런 거가 이해가 되죠. 그러네요. 그런데 그 차들이 시내에서 또 브레이크가 되게 굼뜬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 차들은 고속에서 브레이크가 안정적인 게 더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주요한 주행 세팅이 그렇죠.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에 따라서 네, 맞아요. 차량의 이 가속감과 네. 그걸 받아들이는 피드백이 그렇게 다를 수 있고. 그렇죠. 설계의 주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지금 KGM의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파워트레인의 느낌도 그렇고 주행 감각도 그렇고 일상 영역에 더 장점이 있는 맞아요. 그런 차예요. 일상 출퇴근 그쵸. 커버하는데 너무 편안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한 60 정도에서 악셀을 딱 3cm 정도 밟았거든요. 전체 악셀 스트로크의 30% 미만이에요. 네. 근데 쑥 하고 추월 가속하는 게 아주 매끈하게. 예. 근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엔진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엔진이 모터에다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바퀴를 굴리는 거라기보다는 모터에다가 힘을 더 주는 쪽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엔진은 조연 그리고 모터가 주연. 그래서 엔진이 막 힘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발전기 돌릴 정도의 힘만 쓰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엔진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회전을 해요. 그럼 진동이 안 생겨요. 이게 이제 그 주행거리 연장차 EREV들의 엔진이 작동을 할 때 그렇게 스트레스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엔진한테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엔진 설명을 들을 때 그 밀러 사이클 그리고 이제 VGT를 쓴다 그랬잖아요. 네. VGT가 뭔 줄 아세요? VGT. 우리 다른 데서 많이 들었어. 그거 원래 디젤 엔진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건데 VGT. Variable Geometry Turbocharger라는 뜻인데 가변 지오메트리 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터보차저가 이제 그 자체 이제 가변 그 임펠러 컴프레서의 날개의 각도가 변해요. 그래서 이제 낮은 RPM에서도 높은 효율을 낼 수 있게 그렇게 효율을 올려주는 터보인데 그 터보를 여기다 장착을 했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은 이 차는 엔진 RPM을 어떤 정도의 낮은 영역에서 최대 토크와 효율을 내는 데 집중해서 만들었다. 그게 뭐냐면 이 차는 엔진이 용 써서 힘내는 거가 메인이 아니고 모터가. 그래서 엔진은 효율 좋은 포인트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서 엔진 효율 좋게 발전기를 돌려라. 그래서 가솔린 터보인데 마치 디젤 터보처럼 만들었어요. 특성이.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제 효율 좋고 토크 좋고 딱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디젤에 쓰던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이 바퀴 돌리는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기 때문에 엔진에서 힘쓰는 그 몸부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가뿐하게 발전기만 돌리거든. 그리고 가끔 이제 모터를 도와서 이제 보태주는 그 정도 역할만 하기 때문에 엔진 자체에 스트레스는 많지 않아요. 시스템 설계가 되게 영리해요. 그러게요. 그리고 치밀해요. 추월당했는데. 정말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어떡해요. 왜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 네. 첫 번째는 설계 사상.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엔진이 메인이고 모터가 보조한다. 맞아요.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전에 지리 시스템도 그랬고 이제 BRD 시스템도 그렇고 모터가 메인이고 엔진이 보조예요. 야,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설계 사상에서 한 단계 앞서갔는데 완성도도 지금 보면은 좋다.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는 6단 변속기를 써서 엔진도 그래도 스트레스 없게 돌아가게 해줬고 이제 모터의 힘도 잘 전달이 되게 했는데 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설계 사상이 조금 더 공격적이라서 3단 변속기만 가지고서 그걸 다 하겠다. 모터가 더 잘할 거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 밟아보면은 이 동력의 단절이 가끔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상적인 설계 사상을 현실이 다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이 가끔 느껴져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어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 타협이 좋아요. 어쩌면 이 뭐 투싼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네. 아니라 네. 그랑콜레오스 네. 하이브리드랑 더 직격탄으로 비교하게 그렇죠. 될 차가 정확하세요.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 둘 다 중국의 양대 산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우리나라에 이제 현실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기술로 하는 브랜드는 현대 기아밖에 없는데 그렇죠. KGM은 BRD, 르노 코리아는 지리. 이렇게 해서 무슨 대리전을 하는 느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도요다는 뻗어 있네. 소나타를 받고 두 분 다 70대 이상의 근데 저기서 무슨 반상회 하시나? 빨리 처리하시고 가셔야지. 너무 여유로우신데. 아유, 차 진짜 좋아졌네. 저도 진짜 야 이거는 내무부 장관님도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조수석 많이 타실 텐데 조수석이 진짜 좋죠. 승차감이 너무 좋아서 응. 조수석이 진짜 놀랍게 좋아요. 운전석에서보다 조수석이 더 좋아. 맞아요. 그리고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조금 개선했으면 훨씬 좋아질 수 있겠다 싶은 거는 이 시트 쿠션의 딱딱함이에요. 시트 이 쿠션 부분을 조금만 부드럽게 해주면은 네. 차가 전반적으로 훨씬 더 부드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쿠션감. 예, 예. 근데 뭐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고, 그러니까 이 스티어링 칼럼을 타고 올라오는 진동 같은 거는 이 스티어링 칼럼의 이 고유진동수 회피 설계라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인튜닝이 필요하지만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이미 많이 좋아졌고 충분하다. 전 그렇게 얘기할게요. 이야. 이 차가 이제 3천만 원대, 2천만 원 말부터 시작을 하는 차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뭐야? 셀토스 사는 가격에서 출발할 수 있는 차예요. 그렇죠. 출발은 가솔린. 네. 네. 그러면 이거 되게 경쟁력 있는 거죠. 그렇죠. 되게 괜찮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가 이제 주행 보조 장치들, ADAS 펑션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런 걸 봐야 되겠는데, 제가 지금 이제 차선 유지 보조만 켰어요. 그리고 이제 서영 씨하고 이렇게 농담하면서 이러고서 갈게요. 안 돼요. 자, 여기 이제 앞에 코너가 있죠? 근데, 잘 따라가죠? 너무 뻔하다 소리가. 따라왔어.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지금 앞에 차에 바짝 붙었었잖아요. 네. 이러면은 차선 인지하는데 사실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차선을 멀리 봐야지 얘가 학습을 하는데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거든요. 일부러 약간 장애를 주시고. 네,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만 얘가 살짝 빗나가려고 하다가 이제 차선을 더 보고, 그리고 이제 앞차도 지금 데이터로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곧잘하네.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정전식으로 또. 이 차 정전식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와. 왜냐면 한번 보고 싶어요. 이제 얘가 경고했을 때 안 잡고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볼게요. 아까 살짝 꺼지는 걸 봤는데. 자, 아니네요. 얘는 아직도 토크 컨트롤이에요. 컨트롤이군요. 네. 이럴 수가. 뭐 이럴 수가는, 저럴 수도. 네. 자,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를 켰습니다. 예. 근데 얘 웃기는 게 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오른쪽에 있어요. 네. 그런데 차선 유지 보조는 왼쪽 아래에 있어. 그죠? 그래서 좀 헷갈렸어요. 저도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버튼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왜 대각선으로 부기 우기 막 이러고 있지? 크루즈 차선, 크루즈 차선.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걸 보면은 아직까지 KGM이 쌍용 시대 때부터 이런 버튼들의 계열 정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섬세해질 필요가 있어요. 옛날 티볼리에 보면 뭐 이제 뭐 여기도 달려있다, 막 여기도 달려있다, 막 그래서 옛날에 없었던 거 추가하면서 빈자리 찾아서 그냥 넣은 것 같은. 근데 얘는 그것도 아닌데. 그럼 얘는 여기도 옮기고 요 메뉴를 여기로 넣으면 되겠네. 그럼 여기 딱 들어간대. 요 메뉴를 왜 여기다 놓고 인포테인먼트 관련 시스템은 여기로 몰면 되잖아. 그래서 볼륨이 여긴 줄 알고 막 볼륨 조절하고 있고. 그러니까 헷갈리우스. 하여튼 그래요. 하지만 어쨌든 기능은 괜찮아요. 자, 제가 이제 속도를 좀 더 올려서 앞차를 앞차에 접근을 해볼게요. 근데 이 가속하는 느낌도 애가 스트레스 받는 느낌이 없잖아요. 없어요. 정말 자연스러워요. 되게 괜찮다.
근데 아까 NVH 얘기를 했던 거에서 고속 NVH 얘기는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도로에서 올라오는 데이터 입력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럼 그걸 필터링 하는 게 저속대하고는 달라요. 주파수가 고주파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고주파 진동에 대해서는 아까 저주파 저속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올라온다. 이제 그거는 이제 뼈다귀가 일단 이 고강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 그러면 그것을 차체하고 어떻게 절연을 할 거냐,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튠을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아주 괜찮다. 그냥 그 정도로 할게요. 네. 나쁘진 않아요. 지금 제가 에너지 모니터를 켜놓고 가고 있는데, 지금 요 정도, 지금 한 70km 정도로 크루징을 할 때는 엔진이 작동을 하면서 배터리도 충전을 하고 바퀴도 굴리고, 그래서 지금 엔진은 작동을 할 때 보면 엔진의 출력은 섬세하게 조절이 안 돼요. 이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살짝 밟았는데 생각보다 더 나가고. 네. 그러면 사실 그때 이제 악셀 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출력을 사실 버리는 거야. 그럼 얘는 뭐냐면 엔진을 돌릴 때 요만큼 돌렸는데 원래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도는 거야. 그럼 그 출력을 버리지 않고 바퀴 굴리는데 필요한 만큼 쓰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기 모터 돌리는 거야. 재활용이 되는. 네. 도요타도 그걸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얘도 못지않게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모터로만 가고 있는데, 모터로만 갈 때가 훨씬 더 부드럽게 가요. 그런 것 같아요. 딱 느껴져요. 지금은 회생제동 중. 지금 보세요. 배터리가 어느새 3분의 2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오히려 그쵸. 네, 늘었어요. 늘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렇게 중속대 한 6, 70km 정도로 갈 때는 하이브리드 모드로 달리는데 엔진도 깨 있고, 그때 남는 엔진 출력을 아주 모아서 배터리 충전하는 데 쓰는 거예요. 야무지네요. 버릴 거 없이. 그러니까 엔진은 섬세하게 제어하는 게 어렵다. 그랬을 때 남는 출력은 얼른 잘 걷어들이자.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도요타가 했던 설계 사상이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스포티한 주행을 추구하는 분들은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진짜로 파워 하이브리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뭐 니로나 아니면은 코나가 쓰는 1.6 NA DCT 하이브리드는 극강 연비형이야. 효율만 추구해. 재미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위에 스포티지하고 깜짝이야. 남들 사고 날 것 같은 게 제일 겁나. 그니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래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순간이 모든 일을 망가뜨려요. 하여튼 얘기 돌아가서 투싼, 스포티지, 산타페, 소렌토가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쓰잖아요. 네. 얘네들은 연비도 곧잘 나와요. 하지만 걔들은 빨라. 그쵸. 그냥 밟을 때 재미도 있어. 그러니까 걔네들은 밸런스드 하이브리드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출력과 효율의 밸런스를 맞춘. 네. 근데 얘는 사실은 구성을 봤을 때는 더 효율이 좋은 쪽으로, 그리고 더 시가지에서 더 좋은 쪽으로, 네.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가지에서 잘 달리는 거를 생각을 하고서 그러면 고속에서도 엄청 잘 달릴 것 같은데 했는데, 야 일어나, 막 이런 느낌이 아까 잠깐 들었잖아요. 맞아요. 너 아까 괜히 폼 잡은 거야? 막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러는 얘는 사실은 난 아까가 제일 잘하는 거였어. 또 잘하는 것만 계속 또 하면 뭐 하면 되죠. 뭐. 그걸 하는 뭐 라이프 스타일이라면 응? 진짜 최고의 차이고. 맞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되게 점잖게 왔으니까 마지막에 핸들링 테스트를 살짝 하기 위해서 오랑캐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갑자기 동물, 애니멀 나오나요? 네, 애니멀 or 비스트. 우리 서영 씨는 운전 좋아하니까 네. 그런 거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어요. 그렇습니다. 이해는 됐는데 용납이 안 되면 어떡하지? 노력하겠습니다. 뭐
하시든가. 기대됩니다. 오랑캐. 오랑캐가 절대 갈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때 오랑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르는 자동차가 빨리 나와요. Well, 호핑, 호핑. 자, 이렇게 스티어링을 살짝 돌려보면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무게중심의 이동이 생기거든요. 앞에 엔진만 있는 차에 비해서는 뒤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살짝 뒤로 갑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앞바퀴 굴림 차이기 때문에 앞에 무게가 더 실려 있기는 하지만 기존처럼 앞에 거의 올인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전에 엔진차가 앞에 70 뒤에가 30이었다면 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65 대 35 이런 식으로 살짝 움직여요. 그랬을 때는 앞바퀴 접지력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그래도 핸들링 특성은 좀 더 가벼워지는 그러한 효과는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앞 타이어가 좀 가볍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조금 이제 핸들은 꺾었는데 바퀴는 밀려나가는 느낌이 있는 언더스티어 경향이었다면 얘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는 결을 잘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not bad. Not bad. 예. 그래서 괜찮습니다. 아 근데 자꾸 과속방지 딱 밟고 싶어져. 그러니까요. 오. 요 밟을 때 느낌 좋잖아. 너무 부드러워서. 이렇게 탁 밟을 때 이렇게 꾹 하고 밟아주는 느낌. 거기서 탁 치받지 않고. 제 캐스퍼가. 우리 캐스퍼. 우리 캐스퍼가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이게 프리퀀시 댐퍼, 이게 스마트 프리퀀시 댐퍼, 이 주파수 감응형 댐퍼가 진짜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로 주파수 감응형 댐퍼가 이 고주파 영역은 좀 부드럽게 잘 흡수하는 쪽으로 가고 반대로 저주파 영역은 이렇게 차가 뚝뚝 움직이는 이런 상황은 오히려 잘 버텨주는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그러한 느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체의 움직임은 되게 단단하게 잡아주는 것 같은데 이런 잘잘한 충격은 꽤 잘 흡수하는 그런 느낌이. 사실은 딱딱하면 딱딱하고 물으면 물러야 되는데 양립할 수 있는 거가 이제 주파수 감응형 댐퍼가 잘 튜닝이 된 것 같다. 그것도 주파수를 어디를 이렇게 그 티핑 포인트로 할지 어디를 기준으로 성격을 바꾸게 할지 잘 골라야 되거든요. 근데 잘한 것 같아요. 주파수를 근데 측정하는 방식이 어떻게 해요? 아, 그거는 이 쇼크 업서버 안에 밸브가 있잖아요. 그 밸브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 때 열리는 밸브냐 아니면 느리게 큼직큼직하게 움직일 때 열리는 밸브냐, 그거 이제 두 가지 밸브를 설계를 해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자식 아니에요. 저는 전자식이라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유체의 움직임을 잘 해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서 기계식으로 하는 거니까 사실 이런 게 진짜 노하우긴 해요. 그러네요. 네. 자, 이 동네에서는 핸들링 테스트 하다가 트럭에 깔려 죽겠네. 자, 우리가 안 해본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이제 우리 목적지에 거의 다 왔는데 그 목적지 앞길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브레이킹이 다소 둔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전기차는 물론이고 이럴 때는 회생제동과 이 물리제동의 그 뭐라 그럴까 조화? 이런 부분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느낌으로서는 그 제동력의 어색함은 없다. 네. 섬세한 조절이 필요한 브레이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현재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잘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와. 지금 보시면은 차가 이제 노면 추종성이라고 하죠. 돌린 만큼 돌아가는 느낌. 이런 거는 꽤 괜찮아요. 그 최소 회전 반경이 원래 그놈일 거고요. 그리고 가속을 이렇게 했고요. 가속할 때 좋은 거 하나가 있네. 토크 스티어가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전기 모터처럼 출력이
빠르게 나오고 민첩하게 응답성이 좋으면 토크 스티어로 이게 직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딱 힘이 나오기 맞아요. 때문에 부작용이. 네, 딱 잡아줘야 네, 되는데. 근데 얘는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것도 괜찮네요. 사실 왜냐면 이 차가 투싼이나 스포티지 경쟁차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짧아요. 휠베이스 짧으면 무게가 뒤로 많이 넘어가고 그러면 아무래도 앞바퀴에 그립이 빠지고 네. 그럼 토크 스티어가 오기 쉽거든요. 안 그래요. 괜찮네요. 이것도 쇼크 업서버 설계 잘한 겁니다. 야, 잘했네. 진짜 마케팅을 마케팅이 빨리 깨어나야 할 수도. 그것도 가서 깨워줄 수도 없고. 자, 앞에 교육 중인 분들이 두 분 계셔서 옆으로 빠질게요. 네. 이렇게 시가지 가속할 땐 참 좋아. 그니까요. 지금 엔진이 계속 용을 쓰는데 힘이 늘어난 건 별로 없어. 그러네. 그게 좀 분명 엔진 소리가 확 개입이 되었는데. 그쵸? 그러니까 원래 풀드로트를 좋아하는 엔진이 아닌데 풀드로트를 시켰더니 엔진이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요. 그다지 일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여기 노면 안 좋은데도 승차감 괜찮죠? 승차감은 진짜 너무 괜찮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좀 그랬더니만 배터리가 쑥 하고 내려갔어. 아, 그러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그러니까 이 배터리를 가지고 EV 모드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도 엔진이 켜졌어요. 근데 아주 스트레스 없이 돌고 있기 때문에 켜진 걸 잘 모르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발전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똑똑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쏘는 성향의 오너만 아니면 네. 웬만치 다 좋아요. 만족하면서 네네. 승차감 좋다라고 하고 탈 네. 수 있는 차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깨면은 그걸 확 알잖아요. 알려주죠. 맞아, 알려주죠. 네. 기분 나쁘게 알려주죠. 그쵸. 왜냐면 걔는 넓은 영역에서 힘도 써야 되는 엔진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딱 맞춰서 발전만 해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거의 발전만 해라야. 그리고 가끔 필요하면 조금 보태기만 해라. 맞아. 너보고 열일하라는 건 아니다. 아니다. 넌 한 2일 정도만 하면 된다. 2일 정도. 2일 정도. 열일 안 해도 된다. 아. 잘하네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좋아졌다. 추월당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모터가 주연인 하이브리드에 네. 점차 익숙해지면 오히려 지금 현대 기아가 하고 있는 하이브리드를 탔을 때 되게 불편할 그쵸. 옛날 차 같죠. 네, 옛날 차 같죠. 그리고 이런 차를 타다가는 전기차로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렇죠. 느낌 자체가. 맞아요. 자, 이제 급차선 변경을 좀 해보겠습니다. 놀래죠? 방금 뭐가 다 튀어나갔는데 이상하게 핸드폰이 이렇게 공중으로 날았는데요. 그렇구나. 없어졌구나. 네. 제가 한번 찾아보고 있어야 되겠다. 와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급차선 변경을 한번 했잖아요. 네. 했더니만은 요 차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나타났어요. 이 차 보면 뒤가 휙 하고 날아갔죠. 네. 그러니까 이 차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주행의 한계가 아주 높진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밸런스를 잘 잡아가지고서 버텨놨던 건데 그 부분이 이제 뒤에가 이제 무게가 늘었다 그랬잖아요. 네, 배터리팩 네.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뒤쪽에서 이제 아니, 딱 돌고 나면 머리 끄댕기를 잡아서 이렇게 네. 당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휙 하더니 뒤가 확 날아가잖아. 근데 그 다음엔 그래도 ESC가 차를 그래도 잘 도닥거려 준 거. 그거는 인정. 하지만 얘를 가지고 스포츠 드라이빙은 하지 마라. 그건 정말 딱 그 정도. 네. 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특성 같은 경우도 역시 일상 주행에 더 잘 맞춰져 있는 브레이크예요. 스포츠 브레이크 느낌 네, 전혀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처음 밟을 때 너무 처음에 꽉 하고 꽂히는 브레이크들 있잖아요. 그런 쪽의 브레이크도 아니고.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뭐라 그럴까, 이 브레이크의 선형성이라고 하죠. 밟은 만큼 쓰는 거. 쓰는 거. 그런 부분은 좋아요.
하지만 얘는 브레이크에다가 열받게 하진 말자. 그런 것까지 바랄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일상 영역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차. 인정.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현기차를 일정 부분에선 추월했다. 된장. 이런 고추장. 자, 마무리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마무리할게요. 네. 우리 서영 씨하고 즐거웠습니다.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덕분에 또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 것 같아서 저도 이사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운전하고 있어서 두 손 흔들면 혼날 것 같고. 제가 대신 흔들었죠. 예. 안녕.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와. 야, 너무 제가 시승할 때 못 봤던 걸 또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차 진짜 좋네. 차 진짜 너무 좋아. 진짜 너무 과격한 그 드라이빙만 아니라면 모든 면에서 다 커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재밌다. 진짜 재밌었어요. 와.